여기 저희가 한 460평 정도 되고요. 네, 작년 7월에 이쪽으로 이전을 했어요. 네. 서울시 청년 누구나 상담할 수 있는 상담 공간입니다. 1대1로 상담하고 네, 상담 정서적인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요. 저희가 이제 마음 나는 콘서트라고 해서 저희가 좀 유명 작가분들 모시고 네, 토크 콘서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소여건상 앉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버이날, 딱 오늘 어버이날이어서 의미 있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 가족 돌봄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정말 힘들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돼서 현장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사실 부모님의 감사함,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날이긴 합니다만 또한 한편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단순한 개인이나 집안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어버이날의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족을 부양한다는 의무를 우리 모두가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그렇게 하기는 버거운 많은 우리 청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2년 전 2021년에 언론에 보도가 된 바 있었죠. 그 흔히 청년 간병살인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그걸 간병살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적절할까 하는 의문이 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국무총리 복지부 장관까지 나서서 국가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이긴 했지만 그러나 그 후 2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상태였던 것이 참 마음 무거운 생각입니다. 그런 차에 서울시에서 앞장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우리 신소미 센터장님께서 그 일 맡아 계시긴 합니다만 서울시에서 외부 기관 후원과 또 그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면서 실제적인 현장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축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변화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직접 우리의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자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 오늘 오다 보니까 또 마침 우리 언론에도 이미 보도돼서 성함도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김율님 함께 계셔서 더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바깥으로 알려지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리 가족돌봄 청년 네 분이 함께 하시면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가 해야 될 숙제들은 엄청나게 많고 우리에게 주어진 재원이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보면 이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큰 숙제인데 획일적 무조건적으로 찔끔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맞춤형으로 충분하게 지원하는 것 그것이 국가가 해야 될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것 그것이 복지의 근간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행복을 도모하는 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당은 그런 차원에서 사안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보면 가족 돌봄 청년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 놓치고 있었던 사실은 사각지대에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해서 이제부터 이 숙제를 빨리 풀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찾아뵈었습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될 시기에 간병과 돌봄에 짓눌려 있는 모습 그것을 우리 사회가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있고 정확한 통계조차 그동안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그것은 매우 잘못되었던 것이라는 반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복지사업 대상자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은 이런 그 항목이 있는데 아예 가족돌봄 청년이라는 카테고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쭉 제가 들으면서 쭉 사안에 대한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그동안 실태 파악했던 자료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청년들에게 우울함 벗어날 수 없는 환경인데 놓쳤구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너무 소홀히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주돌봄자 역할을 하는 청년들의 우울감 유병률이 일반 청년의 무려 8배가 된다고 하고요. 삶의 불만족도도 3배 이상 높다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 청년들 그러면 자기 개발하면서 진로를 탐색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가족 돌봄 청소년 경우에는 이것이 딴 세상 다른 나라 사람 얘기 같다 하는 느낌이 들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마음껏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국가 정말 맞춤형으로 충분한 만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정부에 전달했고 그래서 그와 같은 현안을 풀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주시는 다양한 여러 가지 현장의 목소리들을 잘 녹여서 내년도부터 이 예산이 국가 예산에 꼭 반영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당장 도움이 시작이 되어서 계속 더 확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청소년 활동지원센터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수고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3 때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신 후에 가족 돌봄을 시작하게 된 김율입니다. 먼저 가족 돌봄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청년의 어려움을 나누고 필요한 지원망이 무엇인지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족 돌봄은 대상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지속되는 보이지 않는 노동입니다. 사람의 질병은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가족 돌봄 아동과 청소년, 청년은 희망적인 미래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또래 집단에서 공감대와 양질의 정보를 얻기 어려워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돌봄 대상자가 사망하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큰 상실감과 박탈감은 물론 이력 한 줄 남지 않아 사회 재진입도 어렵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자본과 관계망이 형성되지 않은 시기에 닥친 돌봄 노동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지장을 초래합니다. 아동, 청소년, 청년 시기에 최우선 과제는 교육과 자립입니다. 집에서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을 권리, 미래를 꿈꾸면서 교육을 받을 권리, 다른 또래들처럼 휴식을 하고 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가족 돌봄 상황이 발생하는 사유와 시기는 다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적절한 교육과 보살핌을 제공받지 못한 채 과도한 돌봄 노동에 시달리는 아동과 청소년, 청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돌봄 노동이 이들의 자립을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와 어른들이 적극 나서야 합니다. 돌봄과 학업, 경제활동 등 삼중고의 부담을 안고 있는 가족 돌봄 아동, 청소년, 청년을 위한 장기적인 심리 상담, 의료, 간병, 교육비, 긴급 콜센터 등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가족 돌봄 청년들 개개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지원망을 마련할 수 있는 풍성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민생특위인 민생119 위원장으로서 김기현 대표님과 함께 가족 돌봄 청년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국내 가족 돌봄 청년의 규모는 최대 3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생계에 대한 부담은 물론 진학이나 취업과 같은 미래를 계획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의견을 열심히 듣고 가족 돌봄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센터장 신소미라고 합니다. 먼저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 관계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현재 청년이 처해 있는 상황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고 또 요즘 청년들은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중 복지 사각지대였던 가족 돌봄 청년은 더 그러했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은 기존의 돌봄이나 복지 관점의 접근보다는 청년 한 명 한 명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설계될 수 있도록 청년 당사자들과 소통하며 정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박대출입니다. 오늘 의번의 날에 가족의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청년 여러분을 만나 뵈니까 감사의 마음이 들면서도 또 동시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아픈 가족을 돌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 부담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이 붙일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한창 해보고 싶은 그런 것도 많은 나이고 또 즐기고 싶을 것도 많을 텐데 가족 돌봄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평범한 청년기를 포기하기도 했을 그런 나이입니다. 청년 가장뿐만 아니라 또 13세에서 18세 청소년기 어린 가장들도 많다고 하니까 가슴이 더 아련해집니다. 우리 가족 돌봄 청년은 또래 청년보다도 삶의 만족도가 2배나 낮고 또 3명 중 1명은 결혼 등 미래 계획을 세우기도 어렵다는 그런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서 정부 여당의 정책위원장으로서 더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오늘 김기현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을 만나 진솔한 얘기를 듣고자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가족 돌봄 청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돌봄 문제는 사회 문제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됐지만은 사각지대는 아직 넓기만 합니다.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청년의 삶이 곧 국가의 미래입니다. 우리 가족 돌봄 청년들이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밝은 내 미래를 꿈꿔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찾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을 돌보면서 겪었던 어려움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터놓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당정이 조율하고 또 국회 차원에서도 입법과 예산으로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가족돌봄 청년을 포함해서 복지 분야를 좀 담당하고 있는 하영태 과장입니다. 네, 오늘 방금 인사 말씀 중에 김율님께서 정말 가족돌봄 청년에 대해 현 상황을 정말 적나라하게 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사실 그 가족돌봄 청년에 대해서 정부나 서울시가 관심을 가진 거는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 배경부터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쪽번호가 없어가지고 좀 잘 따라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첫 페이지입니다. 예, 저희가 가족돌봄 청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2021년 그 대구 간병 살인 사건 이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이후에 그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그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됐죠. 이걸 토대로 해서 그 보건복지부에서 작년에 그 실태조사를 했고요. 얼마 전에 실태조사 발표도 했습니다. 지금 복지부도 지원 대책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그 영케어업 그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1년 하반기부터 약 2년간 했고 올해도 지금 민간과 함께 지금 영케어업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그 특히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22년 10월부터 선도적으로 그 가족돌봄 청년 지원 사업을 선도적으로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는 그 가족돌봄 청년에 대해서 지원을 하되 상당히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하에서 지난 그 12월부터 올 3월까지 가족돌봄 청년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그 서울 거주 14세에서 34세 청년들이고요.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태조사를 했을 때 저희는 그 자발적인 참여를 그 유도를 했고요. 총 2,988명이 설문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 중에 900명이 그 가족돌봄 청년으로 저희가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은 일반 성인이 대부분이긴 하지만은 주요한 게 중고등학생도 한 16%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여성이 대부분이고요. 특히 또 중요한 게 그 부모 모두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가족돌봄 청년이 된 분들이 62%가 됐다는 겁니다. 개인 소득에 대해서는 100만 원 미만이 한 43% 정도 됩니다. 예,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을 돌보느냐에 조사를 해봤을 때 가장 많은 부분은 할머니를 돌본다는 부분이 28% 정도 됐고요. 그 다음으로 아버지, 어머님 순으로 이렇게 높게 나왔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가족 돌봄 청년들이 돌봄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그 중요 5점 척도로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당연히 예상했겠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컸습니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주거비의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그 주거비 부담이 경제적 부담과 좀 별도로 좀 많은 그 어려움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가족 간의 갈등도 꽤 의외로 있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입니다. 집안일의 빈도에 대해서는 주 한 2.88에 하는 걸로 조사가 됐는데 주로 음식 준비나 청소 정리 정도를 하는데요. 그 집안일 부담에 대해서 48.9%가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저희 조사가 됐습니다. 이런 가족 돌봄 청년들이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주관적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본인의 주관적 경제 상황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본다는 게 60.6%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에 대해서 그런 필요한 외부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또 했을 때 첫 번째가 생계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돌봄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그 가족 돌봄 청년들이 이런 시나 서울시나 아니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지원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런 인지도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놀랍게도 76.4%가 전혀 모르거나 아니면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분들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지원 대책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으면은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나오는 그 설문조사였습니다. 예, 그 가족 면접 주요 사례는 오늘 오신 분들과 대화를 나누시면 될 것 같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 서울시는 이번 그 실태 조사를 통해 가지고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그 종합 지원 계획을 이제 수립하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그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지원 전달 체계를 충실히 마련을 하고요. 그다음에 유관기관하고 협력 체계를 통해서 가족 돌봄 청년을 지속적으로 발굴 관리하고 특히 그 전담 기구를 설치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을 큰 방향으로 세웠습니다. 또한 그 기존에 있는 그 서울시가 갖고 있는 그 자원을 충분히 연계 활용해 가지고 그 가족 돌봄 청년들의 성장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특히 그 자조 모임이라든지 멘토링 지원 등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온오프라인 상에서 그 플랫폼을 구축을 해가지고 정보 공유라든지 소통 공간 마련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큰 틀 하에서 지금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사실 처음 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예상보다 그 대책 마련이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상반기 내에 종합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하반기부터는 좀 시범적으로라도 종합 돌봄 가족 돌봄 청년들을 위해서 정책을 좀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